금리 인상기에 보통 마지막 제가 봐서는 항상 5% 상승 랠리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번 남아있지 않을까. 대표님 저희 뵌지 조금 됐는데 그 사이에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열심히 뭐 사업과 또 뭐 유튜브 채널 또 뭐 투자 네. 뭐 세 가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안경테가 바뀌셨는데요? 네, 그 사이에 수익률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안경에 금을 두르셨는데? 한번 좀 컨셉을 좀 바꿔보려고 하나 샀습니다. 네네. 네. 혹시 안경에 알은 없네? 알이 없구나. 아니 반사될까봐 뺐습니다. 프로 정신이. 네네. 저도 되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드디어 구독자 100만 명이 됐습니다. 100만 명에서도 최근에 뭐 집까지 샀다는 소문이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역시 이렇게 나날이 이렇게 발전한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해서 제가 축하 기념으로 사실 제가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100만 축하. 100만 축하. 100만 축하 치고 케이크가 좀 작네요. 작아요. 이게 그래도 엄청 이게 뭐라고 했죠? 비싼 케이크입니다. 진짜요? 진짜. 네. 무슨 케이크인데? 수제 뭘 만든 케이크인데.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만들었다기보다는 좀 한 조각 먹어보면서 또 이렇게 시작을 해야죠.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같은 분이 또 여기 많이 출연해 주셔서 사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도 뭐 공헌해줬다고 하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 좀 어떠세요, 대표님은? 뭐 시장이 뭐 계속 박스피로 있으니까 뭐 제 계좌도 뭐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슈퍼개미님 아니셨나요? 시장을 이기는 슈퍼개미가 맞기는 맞았죠. 근데 이거 꼭 항상 또 뭐 돈 버는 건 아니니까 오를 때도 있고 뭐 느릴 때도 있고. 네. 저는 뭐 물론 뭐 수익 난 것도 있고 뭐 떨어진 것도 있고 한데 그렇게 뭐 올해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수익률이 뭐 이렇게 좋았다고 할 수 없죠. 어쨌든 요즘에 계속 약세고 그다음에 뭐 박스피인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 수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하고 1월 달에 사실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 뭐 거의 100%가 대형주들도 100%다 올랐잖아요.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그 100%가 올랐으면 좀 쉬어줘야죠. 근데 쉬어줘야 되는데 어쨌든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따졌을 때 100%가 이익이 늘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물론 슈퍼사이클로 이제 이익이 더 좋아질 것이다 해서 많이 올랐지만 주가도 이제 그렇게 해서 더블이 올라간 거고. 근데 좀 약간 오버슈팅 됐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뭐 실적이랑 더 따라오게끔 좀 쉬어줘야 되는 구간인 거죠. 주식이라는 게 항상 뭐 계속 직진성으로 가지만 않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 1년 동안 쉬었고, 두 번째는 일단 수급이 이제 많이 꼬였죠. 수급이 이제 외국인들하고 뭐 주로 이제 기관들이 많이 팔아서. 그리고 개인들이 또 1월 달에 신용으로 너무 많이 사가는 바람에. 그래서 좀 최근에는 이제 12월 달에는 좀 개인들이 많이 팔고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긍정적인 신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약세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대로 박스피라든가 아니면 이제 좀 거치고 2022년은 좀 점핑을 할 수 있는 건지. 일단 제가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역시 우리 차트 박사 배지한 대표님. 이게 지금 계속 보시면은 2,900에서 3,300을 박스권으로 이렇게 돌고 있고 3,150 정도가 이제 뭐 중심선으로 보여져요. 중심선으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한 2,900을 살짝 깼다가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다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해서 그나마 이제 안정권에 다시 들어와 있고, 이게 다시 이제 좀 더 안정권으로 들어오려면 박스권에 하단에 있으니까, 좀 더 올라가야지 3,150 정도로 안착을 해야 중심선으로 올라갔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300을 뚫어야 다시 이제 5파, 좀 길게 봐서는 5파 상승 랠리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길게 보면, 주봉선으로 보면,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조정 구간이 조정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파 랠리가 이게 금리 인상기에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 내년에 하여튼 뭐, 지금 우리나라는 벌써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고, 미국은 뭐 내년 뭐 3월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뭐 6월 달부터 인상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때부터 이제 금리 인상기에도 주식을 계속 상승을 하니까, 그 마지막 랠리가 한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박스피 좀 하단에서 더 밑으로 떨어질 기미는 좀 별로 없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떨어질 거라고? 아니,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는 뭐 사실 뭐
예측하는 거는 뭐 네.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제 생각은 왜 그렇게 되지 않나고 생각하냐면 네. 원래 이게 자선 불호 일으킨 장세에서 두 번째는 이제 소비 장세가 일어나요. 네. 그다음에 그 소비 장세라는 게 주로 이제 자선 불호라는 게 대부분 돈을 번 사람이 쓰잖아요. 네. 자선 불호라는 게 부동산 주식으로 번 사람들이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쓰면 대부분 좀 비싼 물건. 것들 많이 쓰게 되겠죠. 그렇죠. 대표님 와이셔츠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쓰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고가 제품들이 많이 쓰게 네. 되겠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뭐 집도 그렇고 네. 그렇게 이제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2차 소비 장세에는 거기에서 고용이 창출되면서 그 고용으로 창출된 사람들이 쓰는 장세가 이제, 이제 2차 실적 장세가 나와요. 네. 그게 이제 이제 금리 인상기에 주로 나타나요. 이제 금리 인상기에 나타나다 보니까 그 장세가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기에 보통 마지막 제가 봐서는 항상 5% 상승 랠리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번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5% 상승 랠리 구간 동안에는 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하여튼 뭐 주로 조금 이제 비중을 조금씩 줄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주식시장이 지금보다 좀 더 높아질까 생각하시는 건데 그럼 우리는 개인 투자자분들 현금 좀 있으신 분들은 언제 좀 비중을 좀 늘려야 될까요? 비중은요? 주식의 비중을. 현금 있으신 분들은 네. 현금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계속 조금씩 늘려야죠. 지금 사도 되는 단계다? 그렇죠. 지금 사도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뭘 단계라기보다는 네네. 이제 주식이라는 게 항상 가는 것만 가는 게 아니라 네. 또 항상 순환매가 일어나거든요. 네. 다음 섹터가 있고 뭐 다음에 어떤 것들이 가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뭐 저평가된 주식들과 또 성장성이 계속 일어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네. 잘 고르셔서 잘 골라서 사시면 된다. 지금 저평가되고 싼 곳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뭐 종목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게 좀 어떤 쪽에 있는지. 지금 현재 저평가되고 싼 네. 것들은 물론 뭐 금융주들도 저평가되고 싼 것들이 많지만 네. 또 그다음에 건설 섹터, 네. 그다음에 자산주 이런 것들이 사실 금리 인상기에 주로 많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금리 인상은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순환매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다음 섹터가 뭐냐. 다음 섹터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잘 찾아야 되는데 뭐 지금 항상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메타버스, 뭐 맞아, NFT, 뭐 NFT. 등등 뭐 이렇게 뜻하지 않은 데서 많이 나왔는데, 네. 근데 이제 항상 뭐 10년 몇 년 주기로 네. 보면은 그런 또 섹터들이 돌아가요. 근데 지금 내가 생각에는 이 금리 인상기가 시작이 되면 네. 저평가된 자산주, 그다음에 뭐 물론 이제 뭐 건설주 같은 것들도 그다음에 뭐 금융주, 금융주들도 올해 예를 들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 내가 작년에 추천했는 주식 은행주 하나는 100% 이상 올랐어요. 100%. 그때 작년에 추천한 이후로. 그러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더 가지 않겠나. 그거는 그 레슨몬 채널에서 말씀하셨었나요? 레슨몬 채널에서 이미 있죠. 얘기했던 거니까 어떤 종목이었죠? JB금융지주라고. 그리고 그때도 네. 채널에 나와서는 종목은 얘기 안 했지만 네네. 종목이 은행 섹터가 맨 마지막으로 갈 것이다. 맞아, 기억납니다. 맨 마지막으로 갈 것이다 했는데 결국은 섹터들이 이제 다 가고 나서 은행주 섹터는 금리 인상이 시작되니까 벌써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저평가된 J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많이 저평가돼 있어요. 배당도 뭐 지금도 한 5% 이상 나올 수 있고 지금 뭐 하여튼 지금도 싸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했을 때는 4,000원대인데 지금 8,600원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100%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이런 하락하는 와중에도 상이 안 좋은 시절에도. 지금 금융주라든가 건설주 우리가 좀 알 것 같아요. 자산주는 어떤 거예요? 자산주는 부동산이나 현금을 많이 보유한 기업들인데 뭐 한 PBR로 따지면 한 0.5 이하인 기업들인데 뭐 건설주들도 자산주들이 많고 최근에 뭐 예를 들면 시멘트 관련주들이 최근에 올랐잖아요. 네. 이런 애들은 유유 자산들이 엄청 많이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뭐 각 지역마다 부지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자산들 많은 기업들. 그리고 뭐 전통적으로 땅을 많이 이렇게 뭐 꿀뚝 산업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공장 부지라든가 뭐 그런 기업들 중에 그런 것들이 새로 재구축이나 재개발되면서 땅이 이제 탈바꿈되면서 뭐 시행을 한다든지 탈바꿈되면서 아니면 판다든지 하면서 매각 차익이 발생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일단 저는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험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성공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또 까먹고 있는 거죠. 그럼 다음 섹터가 우리가 금리 인상기에 이제 2003년도부터 2007년도 장세에 보면 그런 자산주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 자산주들 막판에. 그러면 그 자산주들을 지금 좀 담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망하고 좀 뭔가 소외받은 것들에 얘기해 주시니까 2022년 주식시장 전망부터 좀 먼저 다시 여쭤보면 네. 좀 어떻게 밝게 보신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의 그림이신지. 지수는 예측하기 진짜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우리나라가 크게 상승을 하려면 사실 MSCI 선진국 지수가 편입이 되면 네. 사실 요즘 기사 나오더라고요. 이게 일단 정부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과제고, 그게 된다면은 이게 전 세계 자금 중에 우리나라의 포트 비중이 1.5%밖에 안 된대요. 이게 만약에 MSCI 선진국 지수가 편입되면 네.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아요? 한 4에서 뭐 4% 이상? 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1.5% 비중이 갑자기 3, 4%, 5% 됐다고 생각하면 지수가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MSCI 선진국 지수가 제일 우선인데, 일단은 이 정부 당국이 그런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완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MSCI 선진국 지수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바탕이 깔려져야 되는데, 뭐 이제 현 정권이나 이제 정부 당국에서 지금 바꾸려고 하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율성을 많이 부과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정권이 바뀌든지 뭘 하든지 그게 노력을 한다고 보여져요. 현 정권이든 뭐 지금 어떻게든 그렇죠. 뭐 두 분 다 그렇게 하려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MSCI가 우리가 되면 그렇죠. 많이 크게 오를 그게 크게 오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좀 더 이제 좀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못 올라갈 수는 있고, 이게 가장 크죠. 왜냐하면 뭐 미국이나 일본은 같은 경우는 뭐 PER 단위 뭐 거의 뭐 18에서 20대까지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13대니까 충분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금융주랑 건설이랑 자산주는 어떻게 보면 좀 현재 저평가되니까 약간 좀 그나마 소외받았고 네. 저평가되어 있고 이익도 많이 나오고 있고, 내년에도 업황도 좋고 업황도 좋고 그리고 또 대선 공약도 뭐 40만 원 뭐 건설한다고 그러고 일단은 기존 수주 잔고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건설 섹터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쪽이라면 이제 유망하다고 보는 쪽은 어디 쪽이세요? 2022년에. 일단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뭔 것 같아요? NFT? 아니 뭐 실적적으로. 실적? 실적 뭐죠? 실적적으로는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나 시스템 반도체 쪽이 네. 지금 이쪽은 거의 뭐 없어서 못 파는 쪽이거든요. 네네. 지금도 그런 이렇게 중소 업체들 중에서도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 뭐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네. 그런 업체들은 이익이 엄청나게 개선되고 있어요. 왜냐면 물가를 물건이 없으니까 가격을 엄청나게 비싸게 팔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내년까지 얘들이 또 정설을 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그 정설을 하면 다시 또 수익이 더 많이 나겠죠. 네. 그래서 뭐 그게 정설이 되면서 오히려 수익이 나는 순간이 오히려 파는 시점이지 않을까. 뭐 물론 많이 올라가는 기업도 있고,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에 특화된 뭐 반도체들은 많이 올라가는 기업도 있고, 조금 아직도 올라갔다가 좀 조정 중 기업도 있고, 그런데 그런 섹터는 좀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올랐다가 좀 많이 조정 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잘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건설주. 그러면 만약에 좀 내년에 이쪽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으세요?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 지금 제일 악재가 뭔지 알아요? 종목별로? 뭐예요? 많이 오른 게 악재인 거예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솔직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최근에 뭐 메타버스. 네네. 사실 뭐 이게 끝났다고는 보진 않지만 항상 보면은 많이 이격이 벌어지면 결국은 그렇죠. 주인한테 돌아오듯이 강아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결국은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뭐 NFT,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쪽은 좀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예를 들면 진단 키트 또 오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주가가 많이 오른다면 오히려 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메타버스 NFT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 2022년에도 좀 어느 정도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조정이 어느 정도 거치고 나면 네. 다시 한 번 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기다려야 되겠죠. 지금 뭐 내년 뭐 어쨌든 조정을 주든지 시간 조정을 주든지 좀 내가 우선은 이렇게 숫자가 바로 나오는 기업도 있지만 아닌 기업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숫자랑 연동이 되지 않는 기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쉬어야 되죠. 만약에 근데 본인이 투자자분이 메타버스 NFT 투자를 하려고 해요. 네.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네. 그럼 어떤 거를 좀 그래도 사야 될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진짜로 이게 진짜로 실체가 있는 기업들이어야 되겠죠. 실체가 있고 이게 앞으로 계속 쓰일 수 있는 분야가 되겠죠. NFT도 마찬가지고 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메타버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나온
뭐 가상현실 VR이랑 어떻게 보면 지금 다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말로만 살짝 포장을 해서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있죠. 그래서 좀 더 옥석을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현실적으로 메타버스에 접목되는 기업이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속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 많습니다. 네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메타버스 이런 데서 텐베거 같은 것들이 좀 나왔다면 네네. 대표님도 이런 텐베거 10배 오른 종목 좀 잘 찾은 편이잖아요, 과거에. 네, 많이 찾죠. 잘 찾는 편이죠. 이런 거 네. 어떻게 발굴해요? 어떻게 발굴하냐? 저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회사가 어쨌든 턴어라운드 되는 거. 턴어라운드 되는 거는 이제 회사가 완전히 적자 안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격자 계속 하다가 턴이 되는 시점에 그런 것들이 텐베거가 나고요. 네. 오랫동안 적자가 나다가. 두 번째로는 새로운, 그전에는 없다가 새로운 지금 트렌드에 맞는 신사업이 붙는 거죠. 예를 들면 메타버스, 이런 사업이 새로 이 회사의 미래 먹거리로 전략을 취한다든지, 네. 자기가 신사업을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수합병이 돼서 신사업이 된다든지, 이렇게 돼서 10배가 나는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시장이든 종목이든 하락시. 예를 들면 하락시에 네. 그렇게 코로나 같은 위기 때 샀으면 지금 10배가 나온 것도 많아요. 카카오 같은 것도 그렇고, 대형주 중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LG화학 이런 것도 그렇고, 어쨌든 폭락했을 때 샀을 때 많이 벌 수 있어요. 텐베거라는 게 지금 자리를 보면 텐베거 올라서 사서 그렇지, 지금 더블밖에 못 먹었지, 저점에서 보면 다 텐베거예요. 인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삼성전자도 텐베거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옛날에 쌀 때 사놨으면 텐베거예요. 그렇죠. 그건 이제 과거로 돌아봐야죠. 과거로 돌아봐야죠. 어쨌든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래서 저점에 남들이 주로 위기 때 폭락할 때 네. 사야지 텐베거를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걸 참고 견뎌야 돼요. 최근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같이 이제 골프 치러 가면서 같이 차를 타고 갔어요. 네. 타고 가면서 그분이 이제 자기는 주식을 하면서 돈을 번 적이 없대요. 네. 근데 주식은 다 잘 샀대요. 그 저점에서 다 샀대. LG화학도 샀고, 삼성전자도 사고, 카카오도 사고, 다 샀는데, 수익이 난 적이 없다는 거야. 왜 수익이 안 나게 하고, 딱 그 본점만 오면 팔게 되더라는 거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팔고 나면 다 가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도 보면 느껴보시겠지만, 자기 종목들 샀는 것 중에 잘 가지고 있었으면 돈이 많이 벌었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못 견뎌서 그런 거죠. 그걸 어떻게 견디죠? 그거는 그 회사를 못 믿어서 그런 거죠. 네. 믿고 같이 성장해 나가겠다는 그걸 텐베거가 날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고 그걸 확신을 가지고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그때까지 못 가져가고 대부분 중간에 다 팔게 되는 거죠. 그 차트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한 번에 올라가는 게 경우가 한 번도 없거든요. 올랐다 내렸다 이게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1000% 가는 게 잘 드물고 거의 몇 번 파동이 거쳐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걸 견뎌내기가 일반인들은 쉽진 않죠. 그렇죠. 종목을 잘 모르고 잘 모르니까 확신도 할 수 없는 거겠죠. 네, 일단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는 게 중요해요.